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아동문학은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학의 주체로서 독자적인 위상을 갖춘 존재로 아동의 발달 특성, 이것을 굉장히 이제 우리가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고려한 문학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아동기는 발달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생의 주기에 있어서.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연령별 동화책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연령에 맞지 않는, 물론 사람의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발달도 개인차가 굉장히 심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영유아로 구분 지어 가지고 영아를 위한 어떤 동화라든지 아니면 유아를 위한 동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세분화해서 나오는 이유가 아이들의 발달을 우리가 고려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이제 고려한 문학이 이제 아동문학이 하나의 특성이고, 그리고 이제 성장 과정이라든지 또 인격 형성 과정 중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문학의 특성을 이제 반영을 하되 이제 아동의 꿈과 동경도 지켜줄 수 있는 문학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발달 특성과 이제 인격 형성 과정 중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들도 포함을 하되 아이들의 이제 꿈을 우리가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의 세계를 이제 진실되게 보여줌으로써 이제 아동이 쉽게 공감하고 또 감동하고 또 높은 차원의 인식 세계로 이끌어 간다는 점에서 이제 교육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이 내용이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것이 아동문학의 특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진실되게 보여준다라는 것, 우리가 아까 문학의 그 특성에서 문학은 이제 상상력의 소산이라고 우리가 그 개념 정의를 하면서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실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소설은 성인들이 우리가 보는 그런 소설의 개념은 이제 허구를 담을 수가 있지만, 물론 아동의 문학에서도 우리가 상상의 나래 속에서 펼칠 수 있는 건데, 그 진실이라는 것이 사실 그대로를 보여준다라는 것보다 아동의 세계에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이제 허구맹랑하기는 하지만 그 아동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범위 안에서 우리가 그 진실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 너무 이제 아이들 수준에서 이거는 뭐야? 이거는 아닌데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담아서는 안 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 이제 아동교육은 굉장히 상상력도 풍부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성인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아동들은 우리가 상상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준의 범위를 우리가 이제 폭넓게 봤을 적에, 뭐 어떤 한정은 지울 수 없지만 그 속에서도 아이들 수준에서 진실성 있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재나 주제가 이제 아동의 경험 세계라든지 또 아동의 관점, 시각에서 이제 그려져야 하고, 또 표현 방식은 아동의 이해 수준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 앞에서 내나 이제 이야기했던 그런 중첩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동들이 경험한 어떤 그런 세계라든지 또 그 관점, 아동의 시각에서 이제 우리가 그려져야 되지, 너무 그 수준이 높다든지 아니면 또 너무 낮아가지고 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다면 그건 아동문학으로서의 가치를 우리가 가치를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함시킬 수 없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아동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해 수준의 범위를 이제 잘 고려를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마지막에 지식과 이제 기술보다는 감상이라든지 태도와 관련된 교육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문학의 구성 요소 중에서 우리가 테마를 이야기했죠, 주제. 그래서 그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메시지가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가 지식을 전달하는, 요즘에 이제 아이들의 그 동화책에도 보면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지식 정보 전달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그것도 하나의 문학 개념에 포함을 시킬 수 있지만, 이 지식이라든지 우리가 이 스킬을 강조하기보다는 문학은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인간의 마음을 좀 아름답게 하고 순화하고 또 정서를 이렇게 그 새롭게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상하는 것, 그리고
이제 태도와 관련된 어떻게 우리가 문학을 대할 것인가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육적인 영향이라는 것은 지식이나 스킬보다는 감상과 태도,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학에서의 어떤 교육적인 영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